자,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이 춘분이에요. 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죠. 내일부터는 낮이 더 깁니다. 네, 이제 뭐 봄바람도 불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좋으시겠어요? 계절도 따뜻해지겠죠? 출석 먼저 불러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이나님, 별콩님, 유중현님, 돈나무 오빠님, 김영숙님, 부자 곰돌이님, 황금우주님, 염소쟁이님, 1톤짜리 황금님, 지오지오님, 빨강 루시님 어서 오시세요. 네, 잠시 주방으로 다녀오세요. 먹을 거. 네, 저 미선님 어서 오세요. 동네 아저씨님, 행복한 뜨은기님, 마트리카리아님. 네,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 네, 확진입니까? 수감생활 시작. 네. 다 수감해야 돼요 요즘에. 네. 둥천사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고고식님, 백영미님, 좋은날님, 선한주전님, 원태호님 어서 오세요. 유동신님 반갑습니다. 만원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이재호님 어서 오세요. 계좌가 내렸어요? 오늘 계좌 오르지 않았어요? 나만 올랐어? 계좌 오늘 올린 것 같은데. 네, 유연한 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들꽃님, 그라가스님, 백호님, 대JBJ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유영일님, 너는 나의 꽃님, 부자스톡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자형님, 그리고 송혜님 어서오세요. 송혜님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 김정희님, 송현님,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행복만땅님,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김자남님 어서오세요. 찐빵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지금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시장? 장은 조금 내렸어도 괜찮더라고요. 자, 문영민님, 긍정무한님, 덩크쇼님, 왕수익님, 네, 어서오시고요. 내일 결과 나와요. 네. 진단키트 그거 하면 요즘에 바로 나오던데 병원에서. 그래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정상원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죠? 네. 안숙현님, 체케라초님. 이렇게 어려워요. 체케라초님. 네. 주은님, 또리님, 홍이엄마님, 맘포뇨님.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많지? 네. 그리고 이현정님, 지오야님, 군매님, 어서오세요. 마이너스 0.03.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나는 오늘 계좌 올랐던데. 네. 얼마나 올랐는지 또 자랑질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보자. 뭐야. 보합이네, 나는? 많이 안 올랐군요. 네. 많이 안 올라서 한 0.4, 0.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랐나? 0.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니다. 0.4. 여기 0.4 이상은 되겠네. 0.5, 0.5 이상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료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 부분이고. 보합이면은 잘하신 거예요. 0.4 정도면은 오늘 정상적으로 잘하신 거고요. 네, 조금, 네, 격하게 올라가신 분들은 한 1%까지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오늘 종합지수가 0.7% 하락은 했지만, 또 코스닥은 0.5% 하락을 했지만요. 오른 거지. 장이 내렸잖아요. 장이 내렸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장이 내렸는데 플러스 난 게 어디요? 이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돼지 잡아라! 껄껄, 날 잡으러 오셨어? 네. 이런 날 돼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록 말고, 뭐가 올랐더라? 아주 AJ 네트워크인가? 지랄인가가 이게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뭐 경농도 그렇고요. 뭐 사료 관련한 종목은 지금 보니까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같더라고. 사료 붙어 있는 건 다 올라갔어요. 현대 사료도 상한가고. 그다음에 대주 산업이 오늘 좀 급등을 좀 했었죠. 네. 요것도 사료 쪽인데 조금 약했나 봐요. 사료라는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 봐. 대주 사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씨. 그랬으면 많이 갔을 텐데요. 뭐 어쨌든 지금은요. 계좌를 얼마만큼 회복을 시키느냐. 네, 이영란님 어서오세요. 계좌를 얼마만큼 회복을 시키느냐, 거기에 일단 중점을 가져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바닥을 잡고 있습니까? 잖아요. 바닥을 잡고 있습니까? 바닥을 잡고 있나요? 바닥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바닥이라고 확신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네.
나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장이 이렇게 조금 눌릴 때는요. 대체적으로 누가 눌려요? 대형주가 눌립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많이 안 빠진다 그랬죠. 지들이 많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들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시장도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많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은근히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한 1%, 마이너스 한 2% 이렇게 빠져요. 근데 테마주들이, 대형주들이 못 갈 때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테마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테마주, 개별주, 중소형주가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빵 치고 올라가면서 뭐 한 3%다 4%대 또는 뭐 10%대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시장은 오르지 않는데 계좌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잡아놓고 적당하게 비중을 골고루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 상황은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많이 안 올라도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은현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이여종성님, 한사발님, 듀얼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매주 월요일은 유튜브에서만 하는 거 아시죠? 네. 유튜브에서만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 네. 여기서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네. 유튜브에 오셔서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지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사실 이게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사실 이것도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 아,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저점을 좀 많이 만들더라. 이런 시점에서는 저점들이 많이 잡혔더라. 라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또 이런 생각들이 버무러져 가지고 아, 여기서 그렇다면 바닥인 것 같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이 바닥이야 막 지르려고 하지 말고요. 옆으로 누워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별님, 네. 버핏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건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 빠지고 있어? 아, 그러면 잘하는 거야. 네. 안 빠지고 있고 지금은 일단 시장이 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쪼르르르륵 내려갔죠. 유중현님 어서 오세요. 쪼르륵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자, 내려간 상태에서 이 저점권을 형성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수매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 내려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저는 항상 이름 다 불러드리는데요. 혹시라도 놓쳤으면은 네, 이야기하시면 다시 불러드려요. 네. 이름을 불러드려야죠. 출석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야. 아, 누구누구는 네, 온지 한 이틀 되었음. 누구누구는 한 2주 만에 왔음. 그러면 바로 딱 찍으면 그냥 네. 왜 안 왔어 그동안? 딱 여기 딱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다 재미가 없어요. 네. 마음은 조급해져요. 왜냐면 저점을 잡았나? 안정권인가? 올라가는가?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행복한 공간님, 이영준님, 쪽집게님 어서오세요. 날마다 불기둥님도 반갑습니다.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왜 빨리 안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왜? 뭐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테마주 뭐 누가 급등했네 뭐가 올라갔네 막 마음은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막 두근반 세근반 막 아 저거 샀으면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자고 막 다른 거 막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잔고가 없어. 아직은 배당금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번 주부터 좀 빠른 것들은 들어올라나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그 슈퍼 주총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냥 와라락 나올 겁니다. 네. 와라락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총 지나고 나면은 아마 4월 달 늦어도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배당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달 월급에 플러스 배당까지 해가지고 내일은 다음 달은 주식을 조금 많이 사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낚시꼬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모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전환이죠. 이렇게 우리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전문 용어를 네,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우편물 저도 무지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것도 계속 오고 있고, 제 것도 오고 있어갖고, 보면은 배당 통지서인가? 이렇게 보면은, 네. 주주총회 참석장, 뭐 이렇게 나와. 아, 나 그지 같아요. 네. 아, 그거 부자 오빠님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구나. 오, 좋아요. 창시자가 여기 있었구나. 네. 배당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요, 4월 달에는, 아, 뭔가 기분이 좀 좋아. 내가 주식하길 잘했어.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해요. 네. 날자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한끼님 어서오시고요. 네. 최강우통님, 자영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껄무새라 그래요? 사려주 살걸 말걸 막 그래요? 포튠, 5월? 네, 부엉이? 네, 주주총회 참석. 주주총회 근데 참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권님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선물도 주고 하니까 참석이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고요. 네, 단수주 입금 이런 거는요. 보통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은 포함이 안 되려나? 네, 그런 거를 할 때 나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13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대1로 병합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 2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3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2대1로 병합이면은 6개가 나오고 한 주가 남죠. 네. 이 한 주를 그냥 입금해 주는 거예요. 한 주를 없애버리고요.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만큼 여러분들은 그럼 13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6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한 주에 대한 돈은 현금으로 입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단주 입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은 증자를 한다거나 증자 말고 보통 뭐에서 하지? 액면 분할? 네. 병합? 뭐 이런 거. 조금 남는 거. 네. 그런 거요. 네. 이게 나누는 조건이 안 되면요. 네. 나누는 조건이 안 되면 병합할 때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네. 만약에 그게 5대1로 했던가요? 내가 만약에 52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5대1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10주가 되는 거죠. 10주. 10주가 되고 2개가 남자. 나머지. 하여튼 나머지 주식에 대한 부분은 현금 입금입니다. 네. 현금 입금. 이건 강제로 주식 뺏기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내려가 있을 때 네, 저렇게 단주 입금 되면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네. HM 우님 어서 오시고요. 짱써니님 반갑습니다. 부자복리님, 솔개님도 어서 오시고요. 해피드리님, 각시풀님, 꾸미랑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박미주님도 반갑습니다. 늦게도 오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항상 헛소리를 조금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4월을 좀 기다려 봅시다. 네, 4월 좀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3월 말 그죠? 3월 말 시점은 보통 이제 시장에 좀 저점을 좀 잡아도 되거나 또는 살짝 올라줘도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번 주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악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임스 주댕이만 꼬매면 되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바늘로 막 꼬매버리면 되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쭝얼쭝얼 하긴 하겠죠. 네, 이게 24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말장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얘는 0.5%? 네. 뭐 그 얘기 계속 부르짖을 거고요. 금리를 뭐 올해 안에 뭐 얼마나 올리라고 그랬지? 뭐 3%라고 했어요? 4%라고 했어요. 뭐 미친 듯이 올리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얘는 지금 약간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 네, 그린님 어서 오세요.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까지요. 내년까지 금리를 한 10번 정도 올릴 것 같다. 10번 정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6번이고요. 네. 내년에 4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은 다 금리 인상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 끝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를 안 올리는 대신에 6번 올리겠다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0.25 곱하기 6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맞나? 계산을 해봐야 되겠구만. 지금 0.25 곱하기 이번 거까지 7번 해야 되니까요. 1.75. 네. 1.75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네. 좀 많은 것 같고 조금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나눠서 이렇게 한 1.5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6번까지 좀 많고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한다 그러면 시장에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계속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적 긴축이에요. 이게 문제지. 양적 긴축.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 파는 거예요. 왜냐면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건데, 네. 근데 양적 긴축이 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되면 이거는 바로 됩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인데, 양적 긴축은 그냥 바로, 네,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그 양적 완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양적 긴축은 주사를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네, 혈관에다가 바로 주사를 놔가지고 효과가 약발이 막 돌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들어요.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냥 충돌을 시켜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네, 시장에 돈이 많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잉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양적 긴축까지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다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데 얘네들은 왜 전쟁 빨리 안 끝나지? 협상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협상 또 빨리 하자.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간 좀 이상한 게 니네들 협상을 제대로 안 하면 3차 대전 간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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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줘요. 까마귀 나오님. 주천 가면은 물은 줄라나? 네. 물은 줄라나 모르겠네.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네. 그게 이제 FOMC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제임스만 네 0.25에 반대했죠. 네. 반대를 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뭐 그다지 네, 제임스가 부르짖는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주천 가지 마세요. 주천 가봤자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그 몇 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의견을 표시한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요 그거 핸드크림이랑 뭐 이런 거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선물 주는데 못 봤어요. 선물 뭐 수건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네. 수건이라도 하나씩 주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지 뭐 주총에 갈 맛이 나지 젠장. 네. 그렇습니다. 배당 줄 때 주가 내리막이 아니고요. 배당락 할 때 주가가 좀 내리고요. 배당 줄 때는 그다지 내리진 않아요. 네. 안 줘, 안 줘. 요즘에 아무것도 안 줘요. 네. 가지 마, 가지 마.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아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우의금님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뭔가를 바라고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서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속물은 아니잖아 솔직히. 네. 속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주면 안 가지. 네. 근데 하여튼 여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3차 대전 된다 그랬더니 주변의 국가들이 으잉 한 거야 지금. 으잉? 3차 대전이요? 이렇게 되는. 야, 약간 이거 지금 뭐라 그럴까요? 빨리 끝내기 위함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막 다른 국가들을 좀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진짜 뭘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뭘 이렇게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이제 막 그 의견 대립,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건들을 러시아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이 엄청 내렸어요? 왜일까요? 셀트리온 보면 알잖아. 근데 왜 내렸는지. 뭐 뉴스 없었어요? 이거 뭐 안 그래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리막이긴 하네. 뉴스에 뭐가 더 있었겠지.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블록딜 한다고. 테마색이 블록딜을 한대요. 블록딜 한다는 건 판다는 거 아니야. 블록딜 나오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다음날. 누구한테 넘기는 건데? 누가 살 사람은 이제 수요 예측하겠다. 지금 이제 블록딜 할 테니까 살 놈들 나와 이거구나. 260만 주네. 셀트리온 230만 주면 이거 많은데? 3,900억.
1700, 이거 많은데요? 얘네들 다 빠지겠는데요? 그럼 주가가요? 네. 다 빠질 것 같아? 네. 이 블록딜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블록딜이 뭐냐면 이제 시간의 대량 매매예요. 시간의 대량 매매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러면은 왜 시간의 대량 매매를 하느냐면 이제 장중에 이거를 팔게 되면 만약 200만 주를 장중에 팔았다 그러면 골 때리잖아. 지금 거래량이 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블록딜을 안 하고 그냥 장중에 팔아버린다. 그러면 이거 맛가는 거야. 그냥 뭐 하한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가격에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해서 자, 장 시간 외에 나 230만 주 팔 건데 누가 살래? 가격은 뭐 지금 18만 천 원이니까 18만 원에 사가라. 네. 보통은 좀 할인을 좀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18만 원에 사가라 해가지고 기관이나 이런 쪽 아니면 뭐 따로 살 놈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넘기는 그런 부분이어서 장중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블록딜을 샀다라는 것은 일단은 매각이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사가는 놈 입장에서는 네, 블록딜 가격이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18만 원이든 아니면 17만 원이든 간에 이제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기 사가는 놈들은 뭔가 이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딜이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한참 후에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입장은 좋지가 않네요. 지금 여기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그것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이것 때문에 주가 올렸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네. 이것 때문에 올린 거야? 뭐 이런 생각. 지금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단기적 반등만 좀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요거 보세요. 20만원대 저항대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네, 모양이 이상해지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저항대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 저항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매물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그렇게까지 정하는 이유는 이게 계속 과거에서도 그런 어떤 매물대나 저항대를 부딪혔을 때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는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나왔어. 아마도 사람들의 행동이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저런 위치에서 한 번씩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 라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최소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제 뭐 지금 10만원대 이상에서 이제 뭐 더 올라갈 것인가 막 그런 얘기들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으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매물이 많이 있는 곳이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다 근데 네. 그죠? 이거는 약간 좀 그래. 왜냐면 뭔가 뭘 안 줬잖아 지금. 물론 단기적 목표 도달했으니까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봐봐요. 이만큼 올라왔다고 팔아먹을 거요? 아니잖아. 그럼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래 희망이 좀 보여. 그런데 여기서 블록딜 때려가지고 주가가 또 뿡 빠져.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답이 안 나오죠. 주식을 갖고 있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블록딜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다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뭐 다 갉아먹을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여기 저점 여기가 또 지지선이잖아요. 네 매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16만 원대까지는 한번 네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 네. 물론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슈는요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뭐 지들도 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막 빠져가지고 뭐 큰일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단기적 하락은 나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일 빼는 건 늦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블록딜 이후에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내일 빼는 건 좀 늦지 않았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내일은 빠져서 시작할 텐데 빼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빠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고평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뭐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상투시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살살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다음날 대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일 급락을 한 이후에 뭐 양봉으로 올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조금 내렸다가 더 빠져서 진행돼서 이제 뭐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음봉으로 막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악재를 맞으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병철님 어서 오세요. 정순자님, HWI님 어서 오세요. 이미 내일부터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맞고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사실 근데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맞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윤주교님 어서 오세요. 그죠?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맞아야지 뭐. 그죠? 이런 거 알 수가 없긴 한데 조금 이제 양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종목을 안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그래도 희망을 좀 걸었었잖아요. 단기적 반등. 그래서 희망을 좀 걸었었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는 거, 짜증나는 거죠. MNS님 어서 오시고요. 산소탱커님도 반갑습니다. 갈 수도 있죠. 10% 이상 대부분 빠지니까요. 밑에서 사셨어요? 밑에서 여기 돌아설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수익난 거 다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찬찬찬이님 어서 오세요. 더 보통 블록딜 할 때 보면은 10% 전후로들 많이들 빠지던데요. 뭐 셀트리온은 또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장담 못하죠. 블록딜 할 때 보통 보면은 7에서 10% 정도씩은 대부분 빠졌던 것 같아요. 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까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까지 빠져도 뭐 근데 한 10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거라면 뭐 여기서는 또 받아서 올리겠죠. 그러면 올려도 할 때 좀 팔든가 뭐. 근데 뭐 악재 다 맞고 나서 파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싶긴 하네요. 보고 들어가세요. CP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래서 바닥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바닥을 잡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했거든요. 오늘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아침부터 우리가 그 수급 동향도 계속 봤지만 저점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장이 여기서 잡았나? 못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나? 못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나? 이것도 못 잡았어요. 이건 뭐 어차피 끝난 거라서 큰 의미가 없지만 주가가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매수 같은 부분보다도 일단 기다려주는 거 괜찮아요. 물론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종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뭔가 수급이 들어와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지점이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내일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게 저점권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바닥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뭐 외국인들 매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기관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겁먹을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대형주 입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입장인데, 중소형주 입장인데, 시장이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에서는 대형주가 잘 못 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던지거든. 근데 이 외국인이 던질 때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던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주 사고 2천억을 좀 사고요. 2천억을 사고 뭐 500억을 판다, 이런 식이거든요. 즉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애간장이 녹아요.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마주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소형 테마주. 지금 사료주나 이런 것들 좀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 걔네들 뭐지? 그러고 올라가요. 뭐 정책, 오늘 자연과 환경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봐봐요. 이거 왜 이거 정말 뜬금없이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어? 이거 왜 올라간 거예요?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 옮긴데 그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 반환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 얘기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데 이 자연과 환경이 뭐 도시 조경 뭐 이런 것들 뭐 환경 뭐 이런 쪽으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하가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발성 테마죠. 단발성 테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뭐 상한가에서 상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건 단발성으로 올라가. 왜? 얘네들이 왜 올라갈 것 같아요? 수급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급이. 왜냐면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 왜냐면 지수를 눌러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지수를 눌러야 돼. 그런데 지수를 누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테마가 나올 때 보면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거 많이 가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팍 놔버리고 급등주를 뛰어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얘는 올라간 거죠. 이미 올라간 걸 잡아서 얼마나 먹겠는가? 글쎄옵시다. 물론 이제 뭐 정책적인 테마가 형성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막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이게 청와대에서 뭐 반대해가지고 당장 일어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주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대통령 당선이 지나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취임식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게 5월 1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이 시기는 뭐예요? 인수인계를 받는 시기야. 그러면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겠죠. 그 전에 있었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실천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이취임식 전까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새로운 어떤 정부를 꾸린 것도 아니고 살림을 이제 막 이삿짐 해가지고 이제 짐 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사 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더라도요. 여기 시점 지나서 실제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또 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관련한 부분도 이야. 한신기계가 그동안 계속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조금 보이려고 하죠. 보성 파워텍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얘네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원자력 같은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스톱 멈춰 이렇게 얘기해 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 종목들 진단해 드리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왜 멈추라고 그랬어요? 왜?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도 당연히 부담되겠지만 정책이란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새 집에 이사 가서 짐을 풀어야 되거든.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 짜장면 먹고 나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삿짐은 일단 집안에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정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포장회사 다 해주나? 그래서 관계없나? 어쨌든 그러면 요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라면 좀 떨고 가야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시장도요. 여기에서 바닥이다라는 인식들이 계속 잡히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여기가 바닥이야. 그리고 주가를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가민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참여하게 된단 말이야.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고 안에 대형주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얘들 올라가니까 시장이 올라갈 땐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다 올라가면 다 달라붙겠죠. 다 달라붙으면 무거워. 내가 이걸 이만큼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배기 싫겠죠. 내가 이만큼 사야 되는데 사실 요만큼밖에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쫓아낼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은 계속 그래요. 대형주 조금 올리는 척 하다가 콱 눌러. 그 다음에 테마주, 중성주 딱 올려놔요. 그러면 그쪽 보고 있다가 그걸 넘어가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딱 때려먹고 다시 들어와요. 이럴 때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1000만 주를 샀다. 그러면은 500만 주 정도를 팔아. 네. 그럼 500만 주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나서 뭘 해요? 저쪽으로 조금 넘겨주는 거야. 이 남은 물량들을요. 그러면 얘네들이 테마주가 막 올라가죠. 조그마니까 급등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지. 넘어가면 여기서 또 팔아먹고 일로 넘어와요. 그럴 때 넘어올 때 5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를 더 사. 이런 식으로 매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죠. 사람들이 이거 따라다니다 보면은 진 다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내리더라도 그냥 버티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 근데 여기서 자꾸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죠. 아씨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팔아야 되겠는데 얘는 못 가네. 야 중소형주가 대박이지. 요즘에는 테마주야. 그 꼭대기 잡으면 무조건 문제돼요. 중소형주라도요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사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거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면, 그죠? 밑에 사도 괜찮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매수 포인트는 위든 아래든, 네,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한다는 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영란님, 누가 종목 진단을 해도 상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날 상을 한 100개 더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서 매매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청순 가련 여우님? 어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네, 누구요? 반가워요. 네, 봄 GKS님 어서 오시고요. 해장은 피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나 원전주 없어요. 네, 정책주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정부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 취임식 이후에 제대로 된 부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고 아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음번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야. 정책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 왜냐면 아직 짐을 안 풀었단 말이거든요. 뭐가 어떻게 집행이 될지, 또는 어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딱 정확하게 나온 건 뭐예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뭐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뭘 하겠다, 전부 다 지금 공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취임식 전에는 아직 제대로 된 부처가, 또는 제대로 된 사업이,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내가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면 대체적으로 좀 초반부에는 지키려고 많이들 해요. 왜냐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공약을 내세웠어.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됐어. 근데 내가 공약으로 주식시장을 뭐 3,000포인트까지, 뭐 아니면 5,000포인트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만드는, 이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네, 이건 추상적이지만 만약에 뭐 양도소득세를 없애겠습니다, 이건 해야지. 그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를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딱 해가지고 한 거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취임식 이후에 부처가 접근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월급 종목은요 매달 10일 날 보세요. 10일, 매달 10일입니다. 지난주는 그게 아니라 신일 경농이 아니라, 이번 달엔 뭐였지? AJ 네트워크스. 나는 종목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냐? 네. AJ 정상 ALS 강원랜드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공약을 안 지킨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뭐 소관에 어쩌네 그렇게 나오겠지만, 뭐 일단 정권 초기에는 일단은 내뱉은 것들 지키려고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월급 종목은 매달 10일 날 나옵니다. 매월 10일. 그날이 제 월급 날이라서 네, 그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월 10일 날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매수에 대한 포인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여기가 지금 상한가야. 근데 앞으로 상한가를 100방을 더 갈 거래. 실제로 100방을 더 갔어. 그래도 나는 여기서 매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내 기준에 상한가 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리님 어서 오세요. 네, 왜 오파가 이렇게 많어? 나 다 27보다 아래쪽이요? 네. 27보다 아래쪽?
그러면 오빠고 형이고 되지. 네. 내가 정한 기준에 상한가 매수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 나는 상한가만 오면 무조건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나의 기준이야. 그러면 매수하시는 건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내 기준이잖아. 그럼 뭐 망하더라도 내 기준일 거고 뭐 흥하더라도 내 기준이니까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한가에 매수하겠다는 기준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한가가 간 이후에 더 간다는 어떤 판단이 들더라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런 위치에서만 사겠어 라고 했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안 사는 거야. 왜냐면 종목은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종목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종목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옷을 좀 사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네. 자, 우리 옷 한 번씩 삽시다. 아리님, 빨간색 옷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네. 네. 옷 사줘! 이 옷이 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미국 같은 데는 올라가면 파란 거라며. 네. 올라가면 파란 거, 내려가면 빨간 거라면서요.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머전시, 응급, 위험, 데인저러스, 단 거잖아. 단 거는 어떻게 해요? 빨간색.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정서에 따라 다른 거긴 하겠죠. 네. 뭘 애매해요? 애매하기는. 네. 이게 다 한통속이야, 이게. 이게 다 한통속. 네. 오렌지색이든 파란색을 입어도 다 한통속이요. 그냥 내가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건 있을 텐데 그쪽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그걸 갖고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갔어. 그러면 그걸 즐기시면 돼요. 그걸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없다. 그러면 굳이 그걸 뛰어가서 매수를 하려고 굳이 하지 마세요.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돈만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물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무조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만 올라간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막 먹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뭐 와이프나 남편하고 이렇게 손잡고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멋진 여자,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손 팍 뿌리치고 그냥 저쪽으로 가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커피를 마셔줄 수도 있겠지만 마셔줘도 문제잖아. 그죠? 마셔줘도 문제 아니야? 이게 팍 치고서 그냥 네. 그러면 되겠어? 쌍화차라도 한 잔. 그러면 저쪽에서도 까이고 이쪽에서도 까이고 두 개 다 까인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빨간색은 많아진 것 같아요. 빨간색은 많아지고 있는데 부자산토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보너스 얻었네. 16P. 네. 셀트리온 내려갑니다. 내일요. 부자산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빨간색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요. 횡보를 하든 아니면 상승을 하든 요거는 요 상태만 나오게 되면 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횡보를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는 내 계좌가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거 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내린 것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장이 빠졌는데 내가 무슨 수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최대한 좀 많이 회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 1월달에 급락한 부분들은 이번에 횡보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느낌에서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겠어요? 비중 때문에 그래요. 비중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사놓은 것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야. 네?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많이 사놓은 것들은 이상하게 고평가, 고점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점 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네.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종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네, 저도 종목 뭐인지도 몰라. 종목이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고 가는 종목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유 많이 올라왔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주변에서 나오는 뉴스를 많이 봐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와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앞으로 이게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데 등등등 좋은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지들은 팔아먹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야. 그거 좋은데 왜 파냐? 이렇게. 그럼 걔네들이 한마디 하죠. 좋긴 좋은데 뭐가 조금 그래서 이런 얘기. 네. 배당금 확정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주총한다고요? 그럼 거의 대부분 배당금 확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주총을 아직 안 했구만. 네. 주총하고 나면은 바로 들어올 겁니다. 네, 한 달 안에 들어올. 보통 다 4월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타기라는 것을요, 우리 저기 무료 강의 가시면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 이번에 주말에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요, 강의를 들으세요. 이거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투사 주식으로 부자 되기 코너 가시면 지금 이걸 통해 들어왔잖아요. 여기 가시면 주식 배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타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습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시고 종목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타기 강의가 여기 어디 있어. 물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거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있죠.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는 물타기 기법. 여기 보시면은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된다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잘 사면은 물타기 할 일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살다 보면 되지 않죠. 하다 보면 이제 단추를 밑에다 꽂고 위에다 꽂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잘 못 샀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물타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타기 하다가 진짜 돈 다 들어먹는데도 아직도 손실 중이신 분들 많잖아요. 매수했는데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인데 뭐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막 계속 떨어질 때 계속 사. 그러다가 쿵 떨어지니까 얘라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또 샀는데 또 쿵 떨어지니까 손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물타기는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종목에다 집어넣게 돼요. 다 집어넣게 돼. 다 집어넣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은요, 내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팔아요. 이거는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른 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다시 또 물타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나중에는요, 내 계좌에 손실 나고 있는 종목 하나만 아주 거대하게 딱 앉아 있는 거야. 네? 아주 거대하게. 조금 샀는데 빨간불 들어왔어요? 곧 있으면 마이너스 나와. 곧 있으면 마이너스 나와. 월급 종목 사고 단박에 수익이 와장창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살이 몇 개 만들고 수익 나야지. 무슨 바로 수익. 그거는 아니야. 바로 마이너스 나옵니다. 기대했어. 빰빠밤빠밤. 네. 이렇게 되면요, 결국 계좌에는 나중에 이거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러면 정신이 그때 바짝 들어요. 비중을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밖에 없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야. 극복이 안 돼.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대체 뭐 하지? 한 방에 털어버려. 한 방에. 에라이 이런 젠장할. 그리고 한 방에 털어버린다고. 한 방에 털면 어떻게 돼요? 손실 확정 꽝꽝. 네. 요거 하기 싫어서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빠져. 아씨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막 급등할 때 절로 올라타려고 넘어가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 물타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것만 아주 비대해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요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이 있어. 한꺼번에 털기 어려울 거 아니야. 잘라 이렇게 자르세요. 얇게 썰어가지고 토막을 내시란 말이에요. 토막을 내가지고 요만큼 빼가지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요만큼 빼가지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조차도 못 하시지. 근데 살 때는 그렇게 막 야금야금 계속 사시면서 팔 때는 또 그냥 한 방에 왕창 팔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손실 확정, 도장 빨간 도장 꽉 찍고 그냥 내가 용감하게 팔았잖아.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지나고 나면 또 엄청 올라가. 그러면 또 막 술 먹고 또 전 부치고 막 네 오늘 저녁에 뭐 먹었지? 막 그러면서 꺼내보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매수나 매도나 전부 다 분할을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급 종목도 지금 보시면 왜 종목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네, 왜 걱정이 돼요? 종목이 늘어나는 건 왜 걱정이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 월급 종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월급 타서. 자, 월급 종목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려드릴게요. 월급 종목은 뭐라 그랬어? 내가 월급을 타서, 그죠? 내가 월급을 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월급은 매달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월급은 매달 나오는 거죠. 매달 월급이 나와. 그러면 매달 월급이 나오면은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 생긴 거니까. 그럼 그 돈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월급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건 한 달에 한 번밖에 기원이 없잖아. 이게 한 달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난달에 산 종목이 내려가고 있어. 손실이야. 아, 그럼 이번 월급 때 이거 더 살까? 이거 아니죠. 왜냐면 이게 되니까. 매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때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매수할 때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가 딱 운이 좋게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요거 매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야. 그럼 매수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모아두든지 그러면 되는데, 모아놓는 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금 들고 버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못 버텨. 나는 예수금에 돈이 있는 거를 버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금에 항상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도 지금 818원 있습니다. 네, 이 818원 외우겠네 씨. 그래도 지난달보다 100원 늘었어. 지난달엔 700 얼마, 740원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지금 818원으로 100원인가 늘었어요. 네, 우리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기다리질 못한다고. 왜?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사서 물린 종목을 더 사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이거 기회가 아니니까 매수는 못 하잖아. 근데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겠지. 그럼 새로운 종목을 사면 돼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늘려가는 거고요. 이게 주식수가 많은 거는 별로 의미가 뭐 그렇게까지 걱정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 달에 그래봤자 뭐 두세 개 사는 건데, 이거 1년 지나면 몇 개예요? 20개? 25개? 25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2년이면 40개. 새로운 것만 한다 그래도요. 3년이면 60개예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60개밖에 못 모은다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리고 크게 걱정이 없고요.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보통 한 3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옛날에 매수해둔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중간에 팔아먹고 얘네들은 공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종목수가 또 줄어. 네? 또 준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그 100% 넘어서 이제 제가 원금 빼먹고 공짜로 만들어 놓은 게 5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수로 보면은 100개가 넘게 있어요. 4년 동안. 근데 여기서 50개를 빼면 몇 개 남았겠어? 얼마 안 남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하시면 돼요. 종목은 많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100개면 어떠고 200개면 어떠고 300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나올 때는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다 내려가니까 뭐 계좌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겠지만,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대신에 시장은 어땠어요? 항상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반복의 역사잖아요. 내리는 구간들은 힘들지언정 결과적으로 상승보다는 짧아요. 그리고 상승보다는 낮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잡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 보시면
이 폭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거든. 이게 만약에 한 10년 막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 7년 막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을 살 수가 없지. 네. 유헤드 빙빙이 되는 거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내용은 우리가 뭐 지난 특강에서도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힘들어 보이는 거지 장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많거나 어쩌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 그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수익 중이기도 하고 또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다른 종목 사고 이때는 종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을 안 하거든. 근데 주가가 내려가면 다 걱정을 하게 돼요. 왜요? 달라진 건 뭐 있지? 상승과 하락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보유 주식 수가 변한 게 있나요? 없잖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간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는 걱정을 하고 여기서는 걱정을 안 해. 매매 방법이 변했을까? 아니요. 난 주가가 내려가도 계속 사요. 새 종목도 계속 사요. 있으면. 없으면은 다른 종목 기존 종목 계속 사요. 근데 왜 여기서는 걱정을 하고 여기서 걱정을 안 하는 거요? 여기 장이 올라갈 때는 100개든 1000개든 막 그냥 막 보유하는 거 에브리바디 다 좋아 막 그냥 주는 대로 막 다 살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내려갈 때 왜 걱정을 해? 올라갈 때 사실 올라갈 때도 걱정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목, 같은 내용입니다.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이 늘어나는 거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늘어나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늘어납니다. 주식은 항상 똑같이 늘어나요. 대신에 하락장에서는 조금 덜 늘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상승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니까 요거 저거 막 심어가지고 매수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신규 종목이 있으면 매수도 들어가겠지만 기존의 종목들을 보강하는 데 많이 쓰죠. 추세를 기다렸다가 돌아설 때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하락장에선 마음이 더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잖아요. 돈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올라갈 때도 난 돈이 없었던 것 같아. 올라갈 때도 되게 아쉬웠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돈만 있었으면 더 사는 건데 막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뭐 바닥을 잡았든 안 잡았든 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빠졌어요. 이미 많이 빠져서 네가 지금 그래서 더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니?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악재가 나올 게 또 뭐가 있겠니?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악재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우주전쟁 이런 거 남았나요? 3차 대전 이런 거 남았나요? 뭐 이 3차 대전 벌어지면은 주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북한이 침공한다 이런 거 나올까요? 네. 미사일을 갑자기 뭐 이쪽 뭐 어디야 뭐 이렇게 파주나 이런 파주 쓰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뭐 미사일을 뭐 저런 데도 막 쏘나요? 뭐 그런 전쟁이 있을까? 북한 남침이 막 오나요? 네.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뭐 또 다른 돌발 악재가 생기겠지만 그때 되면 뭐 어차피 뭐 다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대만 침공 이제 못 합니다. 네. 대만 침공 못합니다. 러시아한테 지금 봤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봤잖아요. 네. 뭐가 됐어요? 서방 제재가 러시아를 디폴트로 만들어가요. 중국이 그걸 봤는데 대만을 가지고 침공한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버려.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지금은 군사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요. 이거는 미국이랑 붙자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얘네가 대만을 건드렸어.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입장에서 지금 얘네들이 대만을 건드릴 것인가? 이거는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야. 그냥 뭐 대만을 뭐 나라로 인정하네 어쩌네 뭐 이거 계속 중국이 갑질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정신세계가 정상은 아니지만 네, 시진핑의 야욕은 그대로 되겠지. 지금 3연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쟁 일으키면은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서방 국가가 개입을 안 해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지금 침공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나토나 미국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침공 못했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웃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돈바스 지역에 뭐라 그랬어? 이거. 여기에 뭐 지원을 해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만은 근데 달라요. 대만은 우크라이나는 다른 게 우크라이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조금 이제 그 왕따된 그런 느낌들을 좀 받고 있는데 대만은 이걸 건드리면 미국은 바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에 봐셔야 되겠죠. 중국은 전쟁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는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이제 채권 금리로 보셔야 되거든요. 채권의 금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채권의 금리.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지? 네. 채권의 금리가 낮아졌다. 금리가 낮아졌어. 이거는 뭐예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느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때. 왜냐하면 채권은 일단은 할인을 해서 팔아요. 내가 10,000원짜리인데 표면 이자가 10%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 할인하게 되면 이제 9,000원이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파는 거야. 네. 이렇게 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정하면 이게 10% 이자인데 만약에 9,5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정확한 계산 아니겠지만 5% 이자를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채권의 금리가 줄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건하고 똑같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고자 하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왜냐면 물건을 막 사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어요. 이거는 1년물이고 이건 10년물이야. 네. 1년이고 10년이야. 그러면 10년짜리 채권을 살 때와 1년짜리 채권 살 때 마음이 다르겠죠. 자, 지금 경기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짧은 채권에다가 돈을 잠깐 집어넣었다가 언제든지 뺄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경기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것 같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아먹는, 오랫동안 받아먹는 10년물에다가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야. 경기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장기 채권에다가 가격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통은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는 거가 이제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고 이게 5%였다 이거야. 근데 장기 채권을 막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지. 그죠? 그러면 단기 채권은 3%고 장기 채권이 4%가 됐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사람들이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뭐라고요?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장기 채권을 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막 0. 몇이고 막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채권 가격이 전부 다 이제 뭐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역전이 돼 버렸어. 장기 금리가 이게 뭐 단기 금리가 높아져 버렸어. 이렇게 돼 버리면요. 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딱히 막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깔려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시장은 조금 애매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또는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이거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급작스러운 변화는 좋지 않고요. 그냥 골디락스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유지해 주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뭐 역전이 됐네, 뭐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네, 이거 가지고서 뭐 시장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여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네, 글쎄 오시답니다.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네.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 지표.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고용 또는 제조업 지표 또는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뭐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객관적인 수치거든요.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으로 내려갔어요. 뭐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뭐 최저치라고 하죠. 이제 고용이 아주 좋아진 거야. 실업률이 막 3점 몇 프로 막 나왔어. 그럼 뭐야? 사람들이 일을 할 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확장을 많이 했다거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팔리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돈을 벌겠죠. 돈을 벌으면 소득이 올라가요.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이 늘어나. 그러면 다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 이게 경기 선순환 호황입니다. 경기 호황으로 가고 있는 신호들이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대. 응? 그럼 이거는 무슨 근거인데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무슨 근거인데요? 지금 물건 가격이 어떤 뭐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짝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어.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 왜냐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같이 들어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같이 올려가지고 요걸 좀 두드려 잡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동안은 시장에 풀려있던 돈이 많으니까 그거 들어다가 회사도 뭐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막 설비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지머니라고 그러지? 이지머니. 쉬운 돈. 네, 눈먼 돈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도 조금 쪼그라들 수가 있겠죠? 기업의 투자가 쪼그라들게 되면 뭐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를 좀 더 얻기가 힘들다든지 또는 지출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자 지금 금리를 왜 올린 건데 이 물가가 아니었어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 갑작스럽게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상황만 정리가 되면 물가는 다시 내려갈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장기화됐다. 그러면 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장기적인 이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간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 대전 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구나. 주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 같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현금 딱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3차 대전 발발 그러면 주식 일단 싹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네, 저 밑에서 다시 와장창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그게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장기전에서 뭐 얼마나 장기전으로 갈까요? 1년? 2년? 못 가요 이거.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못 버틴다고. 제재 국면을 못 버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보겠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양보를 하든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하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점령이 되든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종전이 되든 간에 어떻게든 끝나지 않을까 뭐 휴전이 되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 좀 될 테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임상은 계속 되겠죠. 그럼 경기 침체는 없는 거지. 네.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알죠? 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디플레이션 물건값이 내려가는 거고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쁘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놈이에요. 디플레이션 나쁜 놈이고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봐요. 100원짜리 물건이 있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110원이 됐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만들자. 네. 더 만들자. 야, 잘 팔린다. 더 만들자.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는 내일 올라가니까 지금을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건 망하는 거지만, 네, 망하는 거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물건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도 만들지 않고 사람도 안 사. 왜냐면 내일이면 더 싸니까 안 사겠죠? 기업들은 사봤자 물건이 떨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안 만들어. 그럼 이거는 디플레이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답이 없어. 그래서 요 디플레이션까지 오면 안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요.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누가 그려? 누가 그래요? 경기가 안 좋다고 누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요. 자, 생각해봅시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들어 누웠어. 코로나야. 에이, 젠장, 콜록콜록 목 아파. 에이, 젠기랄. 들어 누웠어. 약 먹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아우, 열나요. 죽겠어요. 그러고 들어 누웠어.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몸이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 지금 여러분 다 그 정도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나요? 생각해봐요. 경기는요, 지금 코로나 요 시기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 그죠?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 거리두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갔을 때, 막 퍼질 때, 그때 아주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단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최악의 상황을 계속 갱신하고 있나요? 더 나빠졌어요. 더 큰일 났어요. 이제 완전 망했어요. 이게 아니잖아. 그때는 영업을 못해요. 문 닫았어요. 이게 되지만 지금은 문 닫는 가게들 별로 없잖아. 영업시간 있잖아요. 손님들 가잖아. 밥 먹잖아. 그죠? 여행 간다 하잖아. 뭐지? 진짜로 피부로 느끼는 건 뭐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지. 좋아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더 나빠졌어. 큰일 났어. 이거 아니죠? 더 나빠졌다라면 고용지표고 제조업지표고 뭐 기업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개판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게들 다 문 닫고 장사 안 돼야 돼. 지금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근데 내가 아직은 모르는 거지. 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언제쯤 느낄까요? 실제로 좋아졌다고 내가 느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거는 지표가 많이 올라갈 때예요. 네. 많이 올라갈 때. 지금은 맞아. 겁을 먹어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자꾸 쟁여놓으려고 그래요. 소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을 안 살려고 해요. 주가가 조금씩 개선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럴 때는 상승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락장에서 거래가 많이 줄까요? 무서워서 안 사는 거거든. 하지만 바닥을 터닝할 때도 매수는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들어와요? 많이 좋아졌을 때. 소비가 와장창 늘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막 그냥 가서 놀러 다녀야 돼요. 그때가 되면 좋아지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어. 네, 이미 많이 올랐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미 늦었다고. 느꼈을 때, 내가 이미 느꼈을 때 늦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이제 그 커플이 둘이서 딱 있다가 뭔가 기분이 쎄해.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쎄하기 전에 뭔가 이제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뭔가 쎄한데 이거. 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런 또 다른 게 나타나야지 돼요. 또 다른 게 나타나야 됩니다. 또 다른 게 나타나야지만이 경기가 침체로 들어갑니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지표상에서 보여지는 건 이건 객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기업 실적이 좋아져. 왜? 뭐 때문에? 기업 실적이 왜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실업률이 왜 줄어든 거지? 고용이 왜 올라갔지? 소득이 왜 올라갔지?
지출이 왜 늘어나고 있지? 이거는 지표상으로 나오잖아요. 왜 무역량이 더 많아졌지? 왜 해운 운임지수가 올라갔지? 봐봐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 지표는 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있으면 안 돼. 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MI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확장 국면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여기 2011년도 같은 때, 여기는요, 리먼 사태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리먼 사태 때는 경기가 이게 지표가 만약 50이었다 그러면 다 막 30, 막 40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기서 회복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주택 시장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이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주가가 못 갔거든요. 왜 못 갔느냐? 유럽 때문에 못 갔어요. 유럽은 경제 지표가 50 넘어갔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올라가 있어. 다 50대 이상, 60대 이상 그렇습니다. 확장 국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표가 왜 좋아졌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걔네들이 만약에 다시 침체로 떨어지고 있고 뭔가가 안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평가를 걱정해야 돼요. 고평가. 너무 올라왔네. 이게 문제인 거지 경기가 나빠져요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슬금슬금.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잖아요. 고평가된 거. 그거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속도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있으니까 아씨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뭔가가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물가가 막 올라가 가지고 진짜 뭐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있겠죠. 러시아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걔네들의 입장인 거고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시장을 넘어가서 생각해 봐봐요. 자,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래요. 그러면 주가는 일단 올라가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닥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바닥이요 아니요? 바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추세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지금 추세가 바뀌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느끼기에 힘들어. 네, 추세는 아직 하향 곡선이죠. 이 바뀌려면 2900이든 3000이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았어. 많이 내가 참아볼게. 또 많이 신경 쓰지 않을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2600이든 2700이든 2800이든 다 똑같아. 네. 다 똑같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닥이요. 그냥 저점이요. 다. 더 내려가면 거기도 저점이야. 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저점이고 뭐 아직까지는 상황이 안 좋고 막 그런 거지 뭐. 근데 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뭔가 조짐들이 보인다는 얘기지. 조짐들이. 지금 악재라는 부분들은 해소가 된 상태.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를 내려놓은 이유가 뭐냐? 러시아 때문이다. 악재라고 요거 딸랑 하나 요거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 이건 뭐 사실 뭐 큰 악재 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발 악재들만 나오지 않으면 지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어야 돼. 여기서 내려올 일도 없었단 말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겠죠. 저점은 멀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도주가 누구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테마주도 중소형주가 지하물이 올라가 봤자 얘네들은 뭐예요? 시총 상위에 낄 수가 없어.
물론 2천억짜리가 한 10배 올라가서 2조 3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총 상위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장이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보여주고 장이 이제 잘 올라가요, 걱정 말고 따라와요 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시총 상위 1번부터 한 30번까지는 계속 올라가 줘야 되겠죠. 걔네들이 올라가 줘야지. 뭐 시장 코스피 같은 데는 뭐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해 줘야 되겠죠. 근데 걔네들을 지금 올려줄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시장 엿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라 생각해서 공격적인 매수도 못 들어오는 거고, 겁을 계속 주고 주식을 뺏으려고 하고 딴 데로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가는 종목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LG노텍 100% 나왔더라고. 네. 2배 나왔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질 일이에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주식을 사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세요. 테마주 많이 올라간 상황이 아니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책주요 많이 올라가 있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면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떨어져 있으면 다시 내려왔다, 저점까지 들어왔다, 그럼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난 괜찮다고 생각해. 왜? 테마주고 급등주 구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한테 줬다 뺏었다 하면서 이 테마주나 중성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밑에서 사면 수익이 난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중소형 테마주들도요. 업종별로 봐가지고 팍팍팍 갖다 박으면 돼. 대신에 올라가 있는 거 건드리지 마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 정책주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물렸시오. 위에서 사니까 물린 거야. 밑에서 사서 물린 거는 걱정도 안 해. 사실 위에서 사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이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한 50% 올라간 거 사가지고 물렸어.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뭐 내려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20%는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지. 왜냐면 이게 바닥을 잡아서 바로 올라갈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도 미지수인데다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뭐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생기거든요. 근데 밑에서 사서 물리는 것들은요, 내려가게 되면 이건 저평가기 때문에 돌리기만 하면 더 사면 되거든. 무조건이야.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것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내려갔어. 그럼 더 저점이잖아.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사면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더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말아서 또 내려갈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까지도 고평가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적정 주가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고민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여기서 사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못 팔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지. 사실 여기서 7만원에 사신 분들이 뭐 고민이 뭐가 있는데, 나 7만원에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 뭔 고민인데요. 이게 왜 고민하는데, 7만원에 샀는데 6만 5천원까지 떨어질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7만원 샀는데 6만원까지 떨어질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고민하죠?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비중이 이만큼 커졌는데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여기서 샀는데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왜 고민해요? 뭐가 고민이야? 여러분 고민하신 이유가 뭐요? 없잖아. 어디서 사느냐. 같은 종목이라도 어디서 사느냐. 예전에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매우 고민했다고요. 고민, 걱정, 국민주가 되면서 안 사면 되잖아. 여기서 샀어.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연명 지랄을 해요. 네, 뭔 걱정인데. 뭔 걱정? 걱정 없잖아요. 주식을 어디서 접근하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서 갖고 있느냐, 지금 마이너스가 나도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런 거지. 네. 문제는 맞아요.
안 오르니까 짱나는 거지. 안 오르니까 이런 제 얘기라 짜증나. 막 빨리 이제 수익이 빨리 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다른 거 해가지고 막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못 가는 거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딴 데 이제 상한가 가는 데서 기웃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저 꼭대기 사게 되면 아따따따따 호구 왔는가 까까까까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빡 때리지. 네. 네.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메아리가 치는 게야. 아따따따 그러면서 호구 왔는가 우리 그 정도까지 하지 맙시다. 네. 그것까진 가지 말자. 무거운 종목이고 가벼운 종목이고 그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도 갈 때 봐봐. 미친 듯이 가잖아. 네. 무거운 종목이고 가벼운 종목이고 이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장창 들어가서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 누워버리면은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털어내려고 별 지랄을 다 해. 네. 왜냐면 내가 사야 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냐. 나가라. 근데 나는 안 나갈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어 나가든 소금을 뿌리든 아니면 겁을 주든지 간에 뭐 경찰에 신고하든 이게 끄질 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주가 떨어뜨려서 겁 주는 방법. 고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률은 커지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우씨 힘들어가 되는 거지만 밑에서 쳐맞으면은 괜찮아요. 밑에서 에라 모르겠다 네가 때리든가 말든가 씨 뭐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안 줄 거야 그러면은 힘든 것처럼 그냥 배부른 사람한테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알았어 안 먹지 뭐 어차피 배불러. 이해되세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와 많이 올랐네 생각하면 그건 고점이야.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딱 주식을 봤는데 많이 올랐네. 그럼 고점이야. 사지 마. 그럼 사지 말라고. 많이 올랐네. 그리고 뭔가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돼. 이거 되게 간단한 것도 있어요. 그죠? 아, 뭐 이런 개 같은 주식이 다 있냐? 이런 주식들은 꼭 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은 주식을 사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주식도. 이게 되게 역발상이 웃기는 거 같기는 해요. 이게 뭐 딱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몰리지 않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바닥이라는 것도 항상 그래요. 바닥을 우리가 결정을 지을 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몰려 있느냐로 보시면 되겠죠. 네. 어디에 몰려 있는가, 어디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수급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팔고 사고를 하고 있느냐, 걔네들이 덩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이 팔고 조금 사느냐, 조금 팔고 많이 사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 팔아먹은 거 있지만 삼성전자 뭐 몇백억 팔았고 뭐 하이닉스 몇백억 팔았고 하지만 걔네들 그동안 사놓은 건 얼마예요? 몇천억 샀잖아.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수와 연결하는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주식은 제일 늦게 갈 거예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걱정하실 거고 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믿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맨날 고민이 돼. 근데 답이 없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마음을 놔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걸? 응?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이씨 이거 안 돼. 이거는 이제 버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올라갑니다. 그 마음 먹고 주식을 버리고 그 다음 날 올라갑니다. 주식은 늘 그랬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이런 젠장을 여러분들 못 견디는 그런 몸부림치는 밤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고 맹신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만들어내야지 돼요. 지금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번에 바닥을 만들어낸다? 바닥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 뭐 그게 무슨 뭐 각도기 재고 뭐 무슨 뭐 보조지표 갖다 놓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주가가 상승하시는 부분들은요. 그냥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 등등에 대한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밑에 사신 분들은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장기로 보시는 분들 괜찮아요. 무조건 오래 싸우면 이기는 건 삼성전자는 정해진 싸움이에요. 근데 중간에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비중을 줄이거나 딴 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사가지고 뭐 할 거요? 못 가니까 자꾸 다른 쪽에 눈길 가겠지. 아유씨 나는 이걸 뭐 달라고 샀나. 뭐 달라고 사기는 장기 투자하려고 샀겠지. 근데 뭐 달라고 샀나 생각이 들면은 자꾸 팔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클릭! 매도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네 주가는 올라가겠지. 주식은 그런 심리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있는지 살펴봐요. 신용 들어오는 거 다 살펴보고 어떤 부분대에서 들어온 건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만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까지 흔들면 빠질 건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 다 패를 보여주고 지금 포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 액면에 깔린 패가 너무 좋아. 이게 만약에 포커를 치는데 나한테 A가 3개가 떨어졌어. 내가 패를 보여주더라도 내가 이런 패를 갖고 있으면 전혀 꿀릴 게 없잖아. 네. A가 3개로 시작해서 여기는 뭐 2, 3, 뭐 9 막 이렇게 시작했어. 그럼 내가 꿀릴 게 없잖아. 패를 보여주고 치더라도요. 개기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막 그냥 뭐 뻥까 칠 만한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카드를 다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죽는 거지 뭐. 그죠? 레이스에 따라가지 마세요. 네, 묶고 더블로 이런 거 가지 마. 그러면 바로 그냥 네 쪽박 차는겨. 자,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테마주만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이 테마주가 올라갈 때는 항상 꼬드기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꼬드기는 장. 정책 테마주들은 지금 단기성 포인트로 인해서 주가 상승 이후에 잠깐씩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노려서 밑에서 저점일 때 우리가 건드려 보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갖고서 물려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저쪽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우 좋아 보이는데 해서 글로 갈아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또 거점이야. 그럼 거기서 또 물려. 그럼 걔네들 내려오게 되면 또 고생해요. 그리고 걔네들 내려오는 동안에 대형주가 또 올라가. 이렇게 계속 엇박자 타다 보면은요, 자산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가? 서울역으로 가겠지. 서울역 가가지고, 하룻밤만 재워줘요. 그럴 수 있다고. 요즘에 이제 날씨 따뜻해져 괜찮을라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바닥 확신하지 마시고 종목 함부로 갈아타지 마시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위에서 사지 마시고 밑에서 갑시다. 아시겠죠? 네. 꼭 명심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이게 뭐라고? 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댓글, 네. 조댓구알, 네. 그런 건가? 네. 아무튼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네. 좋은 주식 가지고 오랫동안 갑시다. 여러분. 꽃피는 봄이에요. 봄을 제대로 즐기려면 또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내가 지금 심은 이 곡식이 가을에 수확을 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심었으면 분명히 결말이 좋아질 겁니다. 화이팅!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나오면 그럴 때 액션 취해도 됩니다. 네. 조댓구알 조댓구알 욕 같아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네. 자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주무시고요.